아저씨! 저 오빠가 악당 같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오빠고 나는 아저씨지? 잘생겼잖아요.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는 정체불명의 초능력자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되고 그 장기를 물려받아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이웃 5명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뒤 한 팀이 돼 이들의 능력을 빼앗으려는 악에 맞선다는 이야기를 담고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지. 영화 요번에 하이파이브? 영화의 기세? 분위기? 봤을 때는 잘 갈 것 같아요. 그 네. 무대 인사 감독님도 왔었거든요. 음, 감독님 말하는 분위기나 느낌은 되게 젊은 느낌? 근데 나이가 꽤 있죠. 그쵸. 근데 되게 젊은 감독 같았어요. 앞에 서 있을 패션도 때는. 그렇고. 그리고 영화도 사실 써니 과속 스캔들 네, 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소감 먼저 얘기하면 도대체 왜 재밌을까 아. 싶은데 너무 재밌다. 예, 약간 이 감독님 영화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지? 이런 건데. 조금 소소하게 가면서. 그 이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네. 시놉시스나 뭐 쭉 봐도.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 음, 재밌단 말이에요. 뭐 스토리가 막 엄청 촘촘하거나 막 뭔가 이렇게 연출이 막 물론 잘하시지만 네.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냥 보면 재밌네. 본인이 그걸 잘 살리시나 봐요. 그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이분 보니까 아직 1000만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뭐. 잘 된 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1000만 찍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배우들이 무대 인사할 때 1000만 갔으면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찍은 지 좀 됐죠. 2021년에 찍었으니까 유아인 사건 때문에 이제 개봉을 못 하게 되면서 한참 밀렸죠. 그래서 21년 한참이네요. 네, 한참 됐죠. 예. 그때 찍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년 말에 개봉하기로 했었는데 2022년 초에 터지면서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었죠. 유아인 배우가 나름 큰 족적을 남겼네요.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몇 편째 계속 겹쳐가지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아인 배우는 그 평이 많더라고요. 뭐 다 유아인 배우 연기가 막 완전 죽인다. 그러니까 저는 유아인 배우 연기 얘기부터 하자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딱 눈에 띄는 배우가 한 명 딱 들어가니까 그냥 좀 분위기가 확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사실 연기 다 되게 잘하지만 딱 비주얼적으로나 뭐 좀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좀 재미가 더 생기는 느낌을 딱 받아서 이게 한때 톱스타였던 사람의 그런 약간 그 카리스마, 아우라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긴 했었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특별히 잘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었고 전 사실은 영화 이 전체 출연자 중에는 그 안재홍 배우가 되게 그렇죠. 윤활 역할을 너무 잘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사도 되게 많고 네. 거의 주인공급인데 네. 근데 느낌은 되게 이렇게 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믹한 요소는 다 안재홍 배우가 다 리드를 해줘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코믹해서 재밌었거든요. 그쵸. 원래 이게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소재 영화 정하기 전에 유튜브에 이미 이 약간 뭐 영화 소개하는 내용으로 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영화 내용을 많이 스포해도 되나? 이거 보면 재미없지 않나 했는데도 아는 내용인데 다시 봐도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영화관에 다른 사람들이 웃는 그 분위기. 맞아요. 예. 저저 뜨니까 더 웃긴 거죠. 재밌게 봤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배우 여럿 중에 신구 배우님의 역할하고 또 박진영 배우 이렇게 하는데 박진영 배우가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그쵸, 인기 많죠. 무대 인사에 나온다고 해서 박진영 배우를 보러 온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옆에도 앉아 있었던 사람이 갓세븐에 역시. 이만한 카메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외국인 와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막 너무 열심히 찍는데 아쉽게도 그 박진영 배우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 아쉽더라고요. 이쪽 부르고 싶은데 근데 이재인 배우? 네. 그 여자 주인공? 네. 이 친구도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매력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예. 제가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완성도 되게 높다고 저도 들었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안재홍 배우가 너무 잘 살렸다. 그 다른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저는 안재홍 배우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리고 악당 역할도 신구 배우가 악당하는 건 또 처음이었는데 네네네. 뭐 나름 신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자님 미리 보신 거죠 저희? 네, 저는 개봉 시사로 전에? 갔습니다. 예. 시사는 분위기가 조금 더 좀 차갑긴 하거든요. 아, 그런데도 웃음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아 보통 잘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좀 시사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막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다들 조금 이제 일을 진지하게 하러 와 있으니까 일적으로 예. 보니까. 그리고 또 관계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긴장된 상태로 보고 이러니까 원래 성격이 영화 보면서 거의 좀 안 웃거든요. 근데 피리 불 때도 좀 웃기고 아, 쥐리 최고의 장면이죠. 네. 재밌었는데 어. 소소했다? 약간 어,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써니 과속 스캔들을 봤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임팩트는 좀 없고 소소하게 약간 좀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백화점 엄청 비싼 케이크 먹는 거랑은 달리 이렇게 초코송이 같은 거 먹는데 재밌잖아요. 네, 맛있고 그쵸, 그런 그쵸. 느낌. 네, 근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 만족도가 있는 재미로만 만드는. 아 그렇죠. 그쵸. 왜냐면 초능력이 나오면 뭔가 되게 진지한 걸로 가잖아요. 가격이 뭔가 너무 사이미로. 아, 그러니까. 신구 그 배우분의 야, 이분 아니었으면 누가 했으면 이걸 분위기 살렸을까. 또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요거 약간 배우의 재발견. 네. 근데 너무 젊을 때 잘생긴 걸로 돌아갔죠. 오정세 딸 아. 지금 싸움 씬이 있어요. 아, 둘이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그 동선이 좋았어요. 그게 약간 억지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강도가 점점 올라가요. 네. 처음에 오종세가 처음부터 엄청 센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갸웃갸웃하면서 연기도 박자가 잘 맞았고. 왜 그게 또 기억나냐면 마지막에 아빠 하니까 나타나서 해결했죠. 해주잖아요. 그 연결이 뭔가 되는 거예요. 요구르트 씬. 그걸 뱉을 줄 몰랐어요. 아,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준비해 올 때는 요구르트 카를 갖고 하는 체이스 그 네네. 씬이 제일 재밌었다. 뻔한데 이게 왜 웃기지? 뭐 이렇게 되게 추격신이라는 게 되게 밋밋하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아주머니 타는 카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되겠다. 피리 부는 신도 명장면이다. 그거 그쵸, 그쵸.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좀 상상 초월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굳이? 황당하면서 네, 그렇죠. 굳이인데 웃기고. 와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완서가 자기 능력 알고 아. 딱 언덕길 달려가는 부분 아 그게 확실히 좀 쾌감이 있었어요. 이런 장면은 사실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에 좀 종종 나오잖아요. 그쵸. 자기 능력을 알고 그걸 한번 써보는 그런 장면들. 그쵸. 특히 뭐 스파이더맨 같은 스파이더맨 데서는 저도 생각했어요. 나오잖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 액션 부분은 좀 그냥 그랬어요, 사실. 좀 그 되게 만화 같잖아요. 네. 그 완서랑 서영춘이 이렇게 싸우는 부분. 아. 되게 그냥 그렇다 저거는 별로 밋밋하다 생각했는데 저도 오히려 초반에 그 완서 힘 스피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카타르시스가 꽤 있다 저 장면은. 달리기를 처음부터 너무 빨리 뛰지 않고 맞아요. 네. 뭐랄까 진짜 워밍업하는 그 속도가 좋았어요. 이거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는 게 딱 느낌이 어. 있던 거죠. 배우 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그 표정이 좀 잘 드러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감독님이 딱 그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사바하에 나오잖아요 배우가. 보고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다가 바로 딱 오디션을 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마음을 얘보다는 나은 애가 없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배우의 호불호가 있어요. 그냥 다 좋은데 이 친구는 뭐 주는 거 없이 그냥 좋다. 그쵸, 특별한 게 그쵸. 없는데 더 좋은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감독이라면 쟤 사람 써보고 싶다. 약간 뭐 그런 얼굴들이 있죠. 딱 느낌이 오는가 보다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약간 짜릿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네. 했는데 잘 되고 이 뜨고 사람 바로 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 네, 내 약간. 촉이 딱 결정한 주제는 여기 나오는 초능력자들의 초능력에 따른 금전적 가치. 이 5명 중에 누구의 초능력이 가장 돈적 가치가 높을까? 그냥 제 느낌에는 아. 그냥 김희원 배우가 한 약선 어. 고쳐준다는 게 그게 좀 그쵸.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더 가치가 높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경제적 가치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약선이 넘버원일 것 같다. 근데 또 약간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꼴찌부터 먼저 살펴보면 꼴찌는 이유가 있어요.
람이란 배우가 한 김선녀인데 이유가 초능력을 뭔가 평가할 그게 그쵸, 없어요. 없죠. 여기 초능력자들 간에서만 뭔가 썸띵이 네. 있는 거라. 초능력자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 스포긴 한데 어쨌든 가치 평가가 불가하다. 그쵸, 예. 이게 꼴찌고. 그다음 5등은 안재용 배우가 한 박지성. 박지성 그 능력이 이렇게 숨 불어넣는 거 말고 뭐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면 그 자기 능력 테스트할 때 바람을 이렇게 훅 불면 이렇게 약간 사람이 넘어지고 뭐 물건이 날아가고 그래서 착안한 게 이 사람이 내는 바람이 약간 태풍 정도 수준이고 풍력 발전하면 얼마나 돈이 될까. 그래서 일단은 인간 발전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인간 발전기가 돼갖고 풍력 발전하면 얼마일까. 근데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이 풍력 발전을 계산 되게 내용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큰 돈은 아니에요. 한 4.7억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 안타까운데요, 좀. 연 4.7억 원인데 일단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입으로 이렇게 바람을 분다 했을 때 바람이 세잖아요. 네. 태풍 정도 수준이 얼마인가 이렇게 막 찾아볼 때한 20m/s 정도는 된다. 그걸로 풍력 발전기 돌리는 걸 막 계산하는 거 제가 못하니까 AI 도움을 받았더니 9.8메가와트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전기값을 뭐 킬로와트당 120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1시간에 110만 원 정도, 117만 원. 그럼 이제 1년 하면은 4.7억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도 뭐 크기가 다 다양한데 요 정도면 큰 걸 써야 된대요. 해양에서 돌리는 정도 큰 사이즈를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안재홍이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그렇게 계산했었는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후 부는 걸 계속 해봤는데 8시간은 택도 없을 것 같고 열심히 해야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8시간 내내 일하지만 네. 쉬었다 했다를 생각하면 토탈 한 2시간 정도 돌린다고 했을 때 4.7억 원이고 이게 거기 리밋이 안 나오잖아요. 능력에. 그렇죠, 그렇죠. 능력이 더 세면 풍력 발전기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같이 늘어난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한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안재홍 성격이 일에 100% 매진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리코더나 부르고 능력을 그런 데 쓰니까. 그래서 꼴찌입니다. 4.7억 원.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뭘 숨 참.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이거? 일단은 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도 약간 능력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죠. 감독님이 바로 보셨습니다. 금액은 4.7억 원. 자, 그 다음 등수 누굴 것 같으세요? 뒤에 답을 보시지 말고. 신구 배우가 악당이 4등이에요. 젊음을 되돌리는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적으로는 한 27억 원 정도 잡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유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한테 줄 수가 없다. 일단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넣어주는 장면은 없었거든. 신구 본인만 그쵸,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일까? 근데 지금 현실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 IT 기업 CEO 중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예. 그죠? 노화를 네. 막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27억 원 정도 쓴대요. 그래서 이 정도 가치다. 신구가 나눠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신구의 딸이 약간 의학적으로 바이오 회사가 돼보자. 이러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바이오 회사가 되면 노화를 막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존슨이 뭐 재산이 한 4억 달러 정도인데 네. 4억 달러 이상 몇 명 있나 글로벌리 못 찾아가지고 일단 더 팩트가 있는 기준으로는 이보다 많은 10억 달러 이상 가진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27억 원 쓰면 1년에 한 8조 원어치 가치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부자면 27억 정도는 껌으로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신구 능력은 사업화하기 전까지는 27억 원. 그러니까 4등. 신구가 박진영이 돼서 네. 아이돌이 되면 또 좀 아이돌로 돼서, 아이돌이 되면 아이돌이 좀 돼서. 얘기가 달라져요. 3등 약선입니다. 3등 김희연. 그것까지 안 되나요, 또? 근데? 이렇게 외상 같은 상처나 부상 같은 걸 주로 치유하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 기준으로 주지훈이 돼서. 그거 위주로. 왜냐면 지병은 못 고친다고 본인이 딱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여기서는 암 같은 건 뭐 검증이 안 됐고 다 외상적인 이유인 증상들. 뭐
중증 외상센터에서 그거 돈이 엄청 많이 들 줄 알았어요. 뭐 예산은 한 600억 되더라고요, 국가야. 근데 이 사람이 한 병원 정도 커버하지 몇 개 병원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원 운영 비용을 찾아보니까 운영비도 한 30억 정도 들고 인건비도 한 30억 든대요. 근데 이 사람 혼자 치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하면은 60억 원어치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초능력자 중 유일하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리워드가 들어서 물 환자 하루에 한 20명 치료한다 계산해 보니까 한 1년간 한 360만 원 정도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59.9억 원. 네.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의외였어요. 이게 더 뭔가 치료가 많이 될 줄 알고. 그러게요. 자, 2등. 2등은 약간 뭐 틀릴 수 있는데 유아인 역할이 된 그 황기동인데 일단은 유아인 능력이 그 전자기파 같은 걸 하니까 이 작품의 능력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아인 능력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굳이 비집고 들어가면 이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 삼국시대 이럴 때는 그쵸. 해킹하는 능력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도태됐을 능력이. 전자파가 그 귀신 들린 줄 알 거 아니에요. 뭐가 무슨 파형이 보여 그럼 귀신 들렸네. 소도로 보내라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그렇긴 했는데 네. 굳이 하자면 일단 뭐 보안 능력이나 해킹 능력 이렇게 보면 약간 막연하게 보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 연봉이 한 뭐 많이 받으면 3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플러스 뭐 고급 해킹하고 해킹 방어하는 능력은 뭐 한 100억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추산했는데 사실 뭐 보안 회사들은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부문이 1년에 28조 정도 번대요. 이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무시무시한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보안 관련된 코스트가 중요하겠죠.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최근에 SK 해킹도 네네네. 있었지만 금융회사들의 금감원 요구하는 뭐 보안의 요구사항들이 되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고객분들이 옛날 뭐 HTS로 거래하면 뭐 금융회사 투자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게 그렇게 보기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사실 운영하는데 꽤 부담이 되는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개인정보 빼내면 진짜 이거는 그쵸. 그래서 좀 그걸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봤지만 이제 유아인이 이렇게 뭐 회사급으로 본인이 해킹도 하고 보안도 한다면 100억대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영화에 자세히 묘사가 안 되는데 그걸 뭐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계속 깔아놓고 보호가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기 막 챗GPT라고 얘기할 때는 챗GPT는 자꾸 범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해킹하면 범죄로 보면 또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요. 엄청나죠. 개인정보 빼내서 팔기만 해도 그거 그렇게 말고도 있더라고요. 북한 그 해커 집단이 비트코인 해킹한 게 있더라고요. 뭐 이름도 있더라고요. 라자러스. 얘네가 6억 달러치 훔쳤는데 그게 가치가 8천억 정도 된대요. 바쁘고 열심히 그러니까 하네,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인이 흑화되면 1등이다. 근데 일단은 거기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되게 소심하게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네. 막 무서운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일단은 2등. 의외로 1등. 1등. 이재인 배우가 한 박완서. 1등 이유가 깹니다. 1등 이유. 저 원래 맨 처음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제일 돈이 안 되는 능력을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힘을 조절할 수만 있으면 스포츠 스타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스포츠 스타로. 그래서 지금 역대급 여자 스포츠 스타 1위는 얼마나 벌었을까 했더니 350억.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테니스 선수인데 350억을 벌었대요. 그게 광고비, 뭐 대회 비용. 그래서 아마도 큰 금액 번 거는 광고비가 컸다. 결국 초능력보다는 쇼비즈니스다.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재인 배우가 또 인물도 좋잖아요. 스포츠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또 스토리도 있잖아요. 태권도 하기 너무 아깝죠. 태권도 그렇게 큰 돈 벌기 좀 어려우니까.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포츠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테니스복이라든지 테니스 라켓, 골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충 살짝 치면 원원에 그냥 구멍이 있는 게 더 힘든가? 하여튼 테니스는 어쨌든 서브로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재인 배우가 1등 1등. 350억.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약선이 좀 아쉬웠다. 네. 더 큰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능력이죠. 예, 되게
그리고 본인도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 치고는 되게 마음이 선하잖아요. 사람들 치료하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이비 종교에 피해를 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쉽지만 뭐 약선이 3등 흑화 유아인 거 보면 약간 흑화할 가능성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상한 짓 하면서 이렇게 돈 네. 벌다가 잡혀가고 유아인이 생각을 잘못했죠. 북한 애들의 비트코인 훔쳤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소박하게 그냥 소박하다. 그리고 저는 안재홍도 나름 기대했는데 이게 발전 처음에 제 계산 잘못할 때는 꽤 나왔거든요. 뭐 100억 단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전기를 안재홍이 혼자 뭐 여러 개 돌리는 건 힘들지 않을까. 그쵸? 바람 부는 거 머리 아플 것 같아. 너무 많이 불면.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웃긴 얘기지만 제가 한 얘기에 약간 투자 아이디어도 있는 게 보면 노화 방지, 그 인간 재생 뭐 이런 거 바이오. 근데 노화 방지 진지하게 연구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리고 매출도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초능력 연구하는 회사는 없냐 그랬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건 돈이 안 되는 게 확실하고 어쨌든 치료 이쪽은 돈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재홍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렇죠. 뭔가 찾아주고 싶죠. 네. 거기도 뭔가 쇼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그쵸. 쇼를 원거리에서 그 네. 믿고도 부르기 얼마나 멀리 할 수 그런 있나. 거 하든가. 기네스북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인간 발전기라고 하니까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영화에 이재인이 싸우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제일 돈 되는 능력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재미가 있고 아. 보기도 재밌고. 결론 쇼 비즈니스. 그러니까요.